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일반사회 김토끼 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병행 고시생들을 위한 기간제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장수생이었으면서 또 일병행 고시생이었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이야기하기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2월 달부터 이제 기간제 자리를 구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2차 결과가 나오고 나서도 많이 구하시고 또 1차 결과 이후에도 다음 연도에 공부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이러한 고민들을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번 영상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고 내가 공부를 하기에 어떤 자리가 더 좋을지에 대해서 판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병행 고시생들을 위한 기간제 자리 구하는 법, 더 나아가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점 같은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이 글귀는 블랙독이라는 드라마에 나와 있던 글귀인데요. 제가 진짜 퇴타를 하고 나서 기간제 자리를 구할 때 그 드라마를 보면서 오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눈이 어둠에 완전히 적응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는 것 뿐이다. 선생님들께서 기간제 자리를 구하신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일 경우가 조금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눈에서는 모두 다 똑같은 선생님이고요. 또 선생님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간제 자리를 구할 때에는 본인이 중학교를 할 것인지 고등학교를 할 것인지 조금 정하고서 들어가는 것이 좋긴 한데요. 사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위치에 중학교, 고등학교 자리가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공고를 확인해 주셔야 하는데요. 공고를 확인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나서 이렇게 기간제 자리를 구할 때 선생님들이 참고했으면 좋을 상황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시간 강사하고 기간제 경험이 있었는데요. 제 합격 수기 영상에 기간제하고 시간 강사의 차이, 그리고 둘 중에 어느 게 공부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됐었는지는 여기 위에 카드 걸어 놓을 테니 그 영상에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기간제 자리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둘 중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중에 어떤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이제 공고를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보시는 게 굉장히 편한데요. 경기도 교육청이라고 검색하게 되시면 바로 이런 사이트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이트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우리가 임용고시를 볼 때 여기 고시공고, 입법예고라는 부분에 여기에서 많은 공문들을 확인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인사채용도 여기 따로 섹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배너를 보시면 학교안전, 인사채용 시험, 여기 두 번째 인사채용 시험 파트를 들어가 보시면요. 이렇게 다양한 인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왼쪽 배너에서 채용 정보를 눌러보시면 구인, 구직 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기간제, 사립교원을 모두 다 구하고 있고요. 위에 섹션을 보시면 기간제 사립교원, 초중등 시간강사, 교육 공무직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일단 저희가 볼 것은 기간제지만 만약에 시간 강사를 원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자유학기 활동 강사나 클래스팅 선생님을 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은 똑같으니 기간제 사립교원으로 들어가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기간제 사립교원을 누르게 되시면 이렇게 지역 선택, 급별 선택, 채용 여부, 기간명이 나오게 되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살고 계시는 지역이랑 가까운 곳에 자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만약에 여기 지역 선택에서 제가 고향을 눌렀어요. 그럼 급별 선택에서는 저희는 중등 교원이니까요. 중등을 눌러야겠죠. 중등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채용은 아직 미채용된 부분을 보는 게 맞겠죠.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학교가 있다면 기관명으로 바로 검색하셔도 좋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관이 어떤 학교가 좋고 어떤 학교가 나쁘고 이 학교는 꼭 가고 싶고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과목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과목명으로 일반 사회를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요. 이렇게 밑에 구하고 있는 학교의 공고가 뜨게 됩니다. 보시면 여기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뜨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 집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교를 위주로 검색해 보시는 것이고,
이렇게 들어가서 내용을 보시면 공고문을 다운받게 됩니다. 이 공고문에 상세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 기간이 있으며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업무 같은 것들은 학교에 가야지만 알 수 있지만 중요한 내용들은 여기에 나와 있고요. 보통은 이제 자기소개서를 받게 됩니다. 자기소개서가 1차고 이제 2차에서 면접을 보게 되는 거죠. 서류 전형하고 면접 이렇게 두 번의 기회를 통해서 선생님을 선별하게 되고요. 최종 합격을 하게 되시면 이제 기간제 선생님으로서 근무하게 되시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은 제가 직접 찾는 구인란이었잖아요. 구직란도 있는데요. 이 구직란은 사실 모든 학교가 자기소개서 양식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소개서 양식을 하나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희망 지역을 적고 과목을 적어서 여기다가 자기소개서를 등록해 두시면요. 가까운 학교나 급한 학교에서 먼저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구직란에다가 선생님이 자소서를 올려놓으셨다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꼭 받아야겠죠. 학교에서 급하게 빈자리가 있을 때마다 전화를 돌리게 되는데요. 그때 돌리는 기준이 여기 구직란에 선생님들이 올려놓으시면 전화가 온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구인란에서 직접 검색하던 구직란에서 내가 올려놓고 전화를 기다리던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바를 구할 때 알바몬을 찾듯이 이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경기도 교사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 사이트를 보여드렸고요. 각 도마다 교육청이 있고 그 교육청에 이렇게 인사채용 방법은 거의 다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강사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고요. 시간 강사 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 일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특별한 과목일 경우에 굉장히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 시간 강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막 이렇게 고양 해놓고 중등, 채용 여부는 미채용, 기간명이 아닌 과목으로 해서 경제 이렇게 적게 되면 경제 과목을 구하는 주문형 강좌, 거시경제학 강사 채용 이렇게 강사 채용 공고도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선생님들께서 시간 강사를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방법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내가 중학교에서 일하는 것이 임용 합격에 도움이 될 것인가, 고등학교에서 일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께서는 학교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기 때문인데요. 저는 중학교에서도 고등학교에서도 둘 다 근무를 해봤습니다. 기간제는 중학교에서 그리고 신규는 고등학교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둘 다 생활하면서 제가 느꼈던 경험을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할 건데요. 개인적인 경험이고 학교마다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학교에서는 이랬지만 다른 학교에서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생각해 보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하는 식으로 생각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간제 자리를 구하실 때 선생님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면요. 먼저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출근 시간이 9시면 퇴근 시간이 4시 40분입니다. 퇴근 시간이 고등학교에 비해서는 짧다는 걸 알 수 있죠. 사실 고등학교는 5시가 퇴근 시간인데 종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물론 학교마다 시간표 운영 방식이 다르지만 보통 5시 10분 정도에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는 우리가 알고 있던 자유학기제가 자유학년제로 바뀌면서 1학년들이 자유학년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정말 좋은 점은 시험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 조금 좋은 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께서 이제 임용고시도 준비해야 되는데 시험 문제를 내는 게 교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엄청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1학년 같은 경우에는 100% 수행평가를 실시하고 시험을 보지 않는 학년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좋지 않을까. 물론 수행평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 학교 수업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교사마다 천차만별이지만 어쨌든 시험은 보지 않는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점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수능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라는 거는 당연한 얘기겠죠. 중학생들이 수능을 고려하면서까지 수업을 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비교적 다양한 활동들도 해볼 수 있고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조금 더 활기찬 느낌이 있어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되게 대답을 막 산발적으로 많이 하고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수능 공부하고 조용히 있고 좀 뭔가 삶에 조금 쩌들어 있는 그런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1시간당 45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보통 중학교의 경우에는 45분 정도를 꽉 채워서 수업하기도 힘듭니다.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 잔소리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빼면은 거의 제가 봤을 때 실제 수업 시간이 한 30분, 35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데 이제 최소 수업 시수가 고등학교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여기 보시면 18시수라고 써 있는데요. 18시수부터 21시수, 많으면 24시수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게 중학교이기 때문에 1시간당 수업 시간은 적을지언정 전체적인 일주일간의 수업 차시를 봤을 때는 조금 많은 편이다 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 있는 시간이 고등학교보다 적음에도 수업 시수가 더 많기 때문에 제가 느꼈을 때는 조금 여유롭지 못하다? 여유가 떨어진다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굉장히 어리기 때문에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 일 가지고도 쉬는 시간마다 찾아오는 아이들이 많고 또 아이들 한 명 한 명 생활지도가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중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눈에 이제 무서운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생활지도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서 되게 짧은 시간 응축되게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수업 시수가 아주 작을 경우에는 15시수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많을 경우에도 보통 20시수를 넘기는 경우가 많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유로운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아이들도 이제 대화가 통하고 말이 통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생기부로 바쁜 시즌에는 좀 말을 덜 걸고 선생님이 지금 뭐 때문에 상대해줄 수 없다는 상황을 알게 되면은 그렇게까지 선생님들에게 모든 것을 부탁하거나 그러지 않는 조금 눈치도 있고 대화도 통하는 점이 굉장히 좋은 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것은 대입지도와 입시 상담이 반드시 들어간다라는 것인데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중학교 3학년 정도는 입시 상담을 하긴 하지만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학교는 너무 먼 미래이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지만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꾸준히 자신의 생기부를 관리하고 대입지도와 입시 상담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고 상담을 해야 하고 정보도 많이 알고 또 아이들에게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제 수능 문제 풀이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요. 수능에 나오는 문제들을 매번 풀어보고 또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정도의 전공 지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회다 보니까 중학교에서는 사회라고 해서 지리와 일반 사회를 함께 가르쳐야 해서 저는 그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요.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고등학교에서는 내가 임용고시를 보는 내 전공 과목만 가르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점일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중학교에서 지리를 가르치는 거는 정말 상상도 하기 싫어가지고 기간제를 할 때에도 한 학기만 기간제를 하고 일반 사회 파트만 가르쳤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임용고시를 봐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지리 파트를 따로 공부해가지고 또 애들한테 수업을 하고 또 임용고시 공부도 한다. 이런 거는 조금 안 좋은 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일반 사회만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능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점에서 수업 준비에도 조금 더 성의를 다해야 되고요. 1시간당 50분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아이들마다 활동 중심 수업을 하기보다는 강의식 수업을 하길 원한다거나 수능 문제를 풀어주길 원하는 학생들이 있고 조금 더 까다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등학교에서 이제 근무하실 때 가장 힘든 점이 바로 생기부 작성인데요. 이게 역시 대학교 대입이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도 아이들도 가장 민감한 부분이 생기부 작성이고 이 생기부를 쓰는 일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등학교에서 일을 하시게 된다면 이제 생기부를 쓰는 시즌이 12월 달 이때쯤이 되는데요. 임용고시가 11월 달쯤이기 때문에 이제 시험도 중요하게 보고 또 시험이 끝나고 나면 생기부도 써야 되고 하니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 지장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기간제 자리를 일을 병행해서 하신다면 한 학기 정도만 하시는 거를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한 학기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장수생이고 나는 충분히 공부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올인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느끼시거나 충분히 시간 분배를 잘 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선생님들께서는 1년을 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한 학기를 하게 되시면 담임 업무를 맡기는 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중간에
담임이 바뀌는 건 아이들한테도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면접을 볼 때는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구인구직을 해서 이제 자기소개서 서류 전형에서 합격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것이 이제 면접인데요. 면접은 보통 교무부장님이나 교감 선생님, 그리고 전공 과목 선생님, 일반 사회 같은 경우면 사회 선생님, 이렇게 세 분이 와서 면접을 보시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업무 컨디션에 대해서 조금씩 언지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셔서 담임하실 수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1년으로 연장이 될 수도 있구나, 1년을 한다고 생각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 아셔야 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고시생으로 남기로 마음을 먹었고 일병행 고시생,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시험을 보시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타협하지 마시고 충분히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막 당시에는 너무 붙고 싶어서 담임도 할 수 있고요, 1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때 시험에 가서 시험에 지장이 생기게 되면 또 너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확하게 기간과 업무를 파악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처음에 한번 구해보시면 내가 여기서 진짜 필요한 인재인데 내가 만약에 여기 거절하면 나한테 손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요. 사실 기간제 자리는 굉장히 많이 구하고 또 학교에서 굉장히 긴급하게 몇 개월 또는 2주 아니면은 한 학기 이렇게 급하게 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너무 내가 그 자리만 있다라고 생각하고 학교의 조건을 다 맞추려고 하시기보다는 내가 충분히 똑똑하게 조건을 따져보고 내 시험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타협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학교도 필요하기 때문에 구하는 자리예요. 너무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면서 너무너무 그렇게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다만 학교라는 곳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 한 행동들이 다른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다 전달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기 때문에 기간제를 구하셨으면 어쨌든 그 학교 안에서 생활은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에서 잘 하게 되면 다음번에 이 학교에 있던 교무부장님이나 교감 선생님이나 다양한 선생님들께서 다른 학교로 바로 이렇게 연계해서 넣어주시는 경우도, 그러니까 낙하산으로 꽂아준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추천해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좋은 자리가 생겼을 때 또 연락이 가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내가 너무 모나지 않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학교 생활을 한다면 선생님들께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2차 시험을 볼 때 굉장히 크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실에서 수업을 해본다는 경험이 굉장히 좋고 또 더 나아가서 이 경험들이 다 호봉으로 쳐주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선생님이 되시는 최종 목표가 있다면 이런 학교 기관에서 일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두서가 없었을 수도 있지만 선생님들께서 새로운 용기를 내셨다면 또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기간제 자소서 같은 것들이 궁금하다 하시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